저희 이제 스포츠 소식 알아볼 시간인데요. 올해 마지막에도 스포츠 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 항상 스포츠 소식 전해주는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 올해 마지막 날이고 또 올해 마지막 금요일 디라이브인데 프로야구 소식부터 준비를 해주셨네요. 특히 이제 네. 보니까요, 정규 시즌보다 더 뜨겁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스토브리그인데 올해 FA 시장 총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 이번 스토브리그에 대한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그 스토브 리그라는 말 자체가 네. 겨울에 이제 그 스토브 난로, 그 아, 추운 겨울에 어떤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를 총칭하는 것을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스토브 리그 총평 말씀하셨으니까 세 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미쳤다. 글자요. 미쳤다. 네. 네, 미쳤다. 그만큼 뜨겁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FA 자유계약 선수,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 계약이 끝난 선수들이 재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FA라고 하는데 FA 치시면은 포털 사이트에 연관 검색으로 또 한 마디가 뜹니다. 광풍입니다. 광풍. 미칠 광풍. 광자를 네. 써서 바람풍에다가 아, 그 정도로 돈이 네. 오가는 단위가요. 한 선수당 100억 원은 훌쩍 넘기 때문에 이런 FA 광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FA 광풍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제 연말 마지막 소식으로 들고 왔느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프로야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타격이 구단마다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야구 인기 자체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시청률도 조금 지지부진했고, 네. 특히 국제대회였던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좀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네. 종합해 봤을 때 올해만큼은 FA가 좀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FA 광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예상을 정반대로 깨버렸기 때문에 정말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네. 보니까요, 특히 이제 친정팀을 떠나서 새로운 네. 곳으로 이적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편지 작별 인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연인가요? 이게 좀 FA의 새로운 트렌드인데 일단 잠깐 FA 규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0억 원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네. 나성범 선수가 150억 최고 기록 그 타이 기록 썼고요. 박건우 150억이요. 선수 100억, 김재환 115억, 김현수 115억, LG 잔류 이렇게 양현종도 이제 기아로 결국에는 다시 오면서 103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는데요. 총액이 이제 그 최고 기록이 2016년에 76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971억 원까지 갔습니다. 1,000억을 넘는 게 눈앞에 와 있는데 곧 넘을 수 FA 있겠네요. 1,000억 시대가 열린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FA 선수들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진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는데 바로 손편지 작별 인사입니다. 그 네. 프로야구에서 이제 FA 거물급 그 선수들이 팀을 떠날 때 손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네. 그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팀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가는데 오랫동안 정들었던 팬들에게 어떤 손편지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롯데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편지를 썼고요. 그 전에 또 그 해당 지역 신문에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광고까지 실었거든요. 그 신문 광고로. 그렇게 좀 새로운 그리고 이번에 키움을 떠나게 된 박병호 선수, 홈런 타자 박병호 선수도 직접 친필로 아주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박병호 선수가. 그래서 감동적인 그 손편지로 팬들에게 미안함과 그동안의 그 팬들과 함께했던 정들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연들을 직접 손으로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해서 이번 FA 그 기간이 좀 더 특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면에는요. 네. 그 FA 선수들이 그 정들었던 팀을 떠나는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팬들의
그 어떤 항의 의사도 있었어요. 아, 일부 팬들이 이제 트럭 시위를 통해서 트럭에다가 이제 FA를 트럭 굉장히 시위요? 반대하고 아, 구단의 결정에 좀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집단적인 그 의사 표시 행위를 했습니다. 구단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적하는 것이 서운하고 또 구단이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제대로 우대하지 않았다 이런 또 질책도 하는 그런 이런 문화가 새로 생긴 것인데요.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것 그 용어를 키워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프랜차이즈 건가요? 스타 네. 구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선수라는 뜻인데요. 팬들과 아, 굉장히 정이 오랜 기간 10년 정도 정이 많이 들었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되게 이런 상징성 있는 선수들을 선수네요. 네. 그렇죠. 이런 네. 선수들을 떠나보내면 팬들이 굉장히 좀 서운하고 때로는 격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떠날 때 해당 선수 그리고 그 구단도 이게 팬들의 비난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손편지가 지금 선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 사실은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또 키보드로 이렇게 뭐 떠나게 되는 소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직접 아날로그 방식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통해서 어떤 팬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그 미안함과 좀 그동안에 정들었던 어떤 팬들에 대한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진정성이 돋보인다는 면에서 이렇게 손편지가 각광받는 새로운 트렌드로 이번에 떴습니다. 네, 저희 댓글로 썬 천사님께서 손편지 써주면 감동이 2배 되긴 하던데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손편지가 주는 그것만의 또 감동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내년에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 행사라고 한다면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또 국제적으로 보이콧 또 이슈가 있잖아요. 과연 또 제대로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될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선수촌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수촌의 그 영상이 사실은 선수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취재진들에게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선수들을 직접 만나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선수촌의 어떤 일상적인 훈련 모습들을 찍어서 이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요. 오늘 그 영상을 보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국민체조한 다음에 그게 부활했습니다. 산악 구보 훈련. 이게 이 아, 근처에 있는 선수촌 근처에 있는 산을 뛰어서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훈련이거든요. 엄청난 근데 요게 이제 훈련이겠네요. 네. 부활하면서 역시 이제 그 2022년 내년이죠. 이제 하루아퍼로 다가온 내년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 그렇죠.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네. 그리고 9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 선수촌 분위기는 아주 후끈 달아올라 있는 그런 상태고 무엇보다 선수들은 가장 조심하는 것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네. 시점에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올림픽의 꿈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 국제적 그 보이콧 정치적 보이콧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림픽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선수단 보이콧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나라가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어요. 그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최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축제 열기는 다소 좀 식을 것으로 보여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쿄올림픽 때도 좀 걱정이 많은데요. 막상 대회가 시작하고 뚜껑이 열리다 보면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쿄올림픽 때도 이제 날씨도 덥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또 네.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이번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림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쇼트트랙 신석희 선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재심 청구를 포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베이징행은 더 좀 어렵다라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더 어,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 것이고요. 심석희 선수가 징계받았잖아요. 그 네. 선수들, 대표팀 동료 선수들을 3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문자 메시지로 비방하고 욕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돼서 2개월 자격정지. 지금부터 12월에서 2개월이면은 딱 올림픽이 개막하고 난 다음부터까지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못 나가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일단 포기했어요. 이것이 근데 확실하게 올림픽을 포기할 때는 의사인가 아닌가는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 이 징계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처분 신청도 오늘까지 현재 12월 31일까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도 이제 법원의 기일을 잡고 이러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1월 24일에는 올림픽에 명단을 IOC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엔트리 마감이 1월 24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네. 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열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네요. 촉박하다는 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가처분 가지요? 판결에서 만약에 네. 심석희 선수가 승소를 해서 네. 그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팀에는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요. 경기력 향상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선수를 대표팀에 올지 안 올지를 또 한 번 더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기력에 대한 심석희 것도 선수가 예. 팀워크가 지금 좀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전 감각도 지금 오랫동안 뛰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력 향상 위원회 위원들이 심석희를 뽑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명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석희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어려워 보이네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지난주에 올해의 스포츠 뉴스 1위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꼽아주셨어요. 새해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당장 이번 주말에도 또 경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연속적으로 계속 골도 넣고 있고 활약이 큰데요. 지난번 주중 경기에서도 그 페널티킥을 유도해가지고 동점 만들었잖아요. 또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는데 당장 새해에 가장 먼저 2022년 새해가 밝자마자 축포를 또 기대해 볼 만한 그 일정이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밤으로 가는 그 12시 자정에 왓포드와의 정규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그 9번째 골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 경기 끝나자마자 이 주중에 이제 리그컵 4강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호 첼시와 경기하는데 연말연시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바쁩니다. 일주일에 2-3경기씩 하는 그런 바쁜 죽음의 일정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월 2일 신년에 아주 새해 축포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럼 저희는 내년 또 돌아오는 첫 번째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